안녕하세요. 주식마늘입니다. 내일 머사지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그 주간 리뷰를 했어야 되는데 키움증권이 토요일날 점검을 9시까지 하는 바람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간 리뷰 포함해서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시황입니다. 코스피가 0.8% 상승했고요. 코스닥이 0.7% 상승했는데 코스피가 오랜만에 외국인이 크지는 않지만 한 800억 정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한 2천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 매도, 기관이 한 1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더 좋은 하루였다. 지수상으로 봤을 때 일단 3일 연속으로 이렇게 상승해서 기분이 일단 좋게 마무리됐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미국하고 유럽장도 다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에너지 가격이 아직까지 많이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80불 이상의 WTI가 이렇게 남아 있고요. 그래서 전력난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유효하다고 생각됩니다. 환율은 한 1100, 한 80원대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환율은 조금 한시름 나왔고요. 조금 이제 불편한 이슈 하나가 또 이제 올라왔는데,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신용 등급을 내릴 수 있다고. 조건은 지금 부채 문제를 좀 안정화시켜라는 이렇게 경고 문구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안 보이죠, 미국은. 지금 이제 겨우 경제가 조금 살아 올라가고 있는 중간쯤에 있는데요. 지금 부채를 줄이려고 하면은 재정을 축소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 축소 정책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만약에 이렇게 신용 강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조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S&P 500이 S&P가 신용 등급을 1단계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 지수가 한 30% 정도 이렇게 하락이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안 되길 바라야겠지만 혹시나 또 신용 등급 하락이 나오게 되면은 전반적인 전 세계 경제에 조금 악영향이 좀 크게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약간 주시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 미국 신용평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대부분 업종이 다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부 통신업 약간 빠지고 화학 약간 빠졌는데요. 거의 약 보합 수준이고 대부분 업종이 다 상승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좀 간만에 좀 크게 올랐죠. 4% 정도, 4.9% 올랐네요. 오르고 그 원전 관련주들이 조금 힘차게 올라갔습니다. 일진파워 저번에 저희가 소개했던 종목인데요. 일진파워가 27% 정도 상승했고 나머지 한전기술, 한전 KPS, 한전산업, 서전기전, 우진 할 거 없이 원전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상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닥도 대부분 다 이렇게 업종이 다 상승했습니다. 크게 특별하게 튀는 업종은 아까 얘기했던 원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 기술 투자가 좀 많이 급등했는데요. 비트코인이 또 다시 7천만 원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비트코인 관련주들, 두나무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녹십자 웰빙은 개별 이슈 같은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일진파워 원전 관련주입니다. TBC는 정치 테마주로 대구 지역 방송사인데요. 홍준표 테마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번 주 종목 리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일주일 동안 약간 소폭 상승으로 마무리됐는데요. 그게 크게 나쁜 위치는 아닙니다. 계속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터주들이 좋았다 안 좋았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방향성은 이렇게 우상향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SM도 그렇고 YG엔터도 그렇고 하이브도 또 최근에 또 급등이 나왔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엔터주의 우상향 기조는 정해져 있다. SM라이프도 이 우상향 기조를 따라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코프라입니다. 이 종목도 계속 일주일 내내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거의 올라갔네요. 이제 이렇게 매물대 이제 거의 상단 부분까지 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커지면서 이렇게 큰 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슈팅이 한번 나오게 되면은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물량을 좀 한 절반 정도는 정리하는 게 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종목 세트레가입니다. 이 종목도 뭐 무난하게 일주일 지나왔습니다. 금요일 날 이렇게 좀 하락이 좀 컸다가 꼬리를 달고 올라왔는데요.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누리호 발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주시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네 번째 종목 백광산업입니다. 이 종목도 뭐 일주일 동안 무난하게 잘 올라왔습니다. 주 초반에는 이렇게 급락이 하던 장에서 이렇게 3일 동안 수목금 3일 올라올 때는 조금 소폭으로 상승했지만 그래도 뭐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여전히 다음 주도 조금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 GS건설입니다. 이 종목은 뭐 일주일 동안 조금씩 올라왔지만 그래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이렇게 뭐 급등은 안 나오지만 서서히 이렇게 주목받으면서 조금씩은 올라갈 거다. 그리고 내년 초까지 이렇게 길게 보면은 더 유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종목 보는 생각은 동일합니다. 계속해서 내년 초까지 대선 전까지는 이렇게 건설주들이 주목을 받을 타임입니다. 그래서 빠질 때마다 조금씩 사 모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건설주, 철강주, 뭐 건자재주 이런 것들. 내일 뭐 사지 다음 주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우리기술입니다. 이 종목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아래에 있는 박스를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눌러주는 상태죠. 이때가 가장 매수 적기였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다른 원전주에 비해서 지금 소폭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힘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1차 이렇게 원전주들이 급등할 때는 우리 기술이 거의 대장주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약간 좀 따라가고 있는 모양인데요. 현재 지금 대장주는 일진파워가 일단 금요일은 나섰죠, 위로. 그래서 일진파워가 현재는 대장이지만 우리 기술도 그에 못지않은 원전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원전이 다시 뭐 재개발되거나 뭐 수출을 하거나 이러면은 뭐 두산중공업과 같이 따라가는 종목입니다. 그래도 한 4일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것보다는 일진파워도 아마 금요일날 상한가로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뭐 월요일부터 조금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만약 매수하신다면은 한 2,000원 100원 정도 이렇게 부근에서 이렇게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유리해 보이고요. 아래 뭐 손절은 한 2,000원 정도 잡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는 따라가지 말자. 또 뭐 아침에 탄력 받아가지고 이렇게 갭으로 뜨는데 따라가서 이렇게 물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유니드입니다. 이 종목은 탄소 포집 관련주죠. 탄소 포집 관련주 중에 가장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위치상으로 조금 이렇게 바닥 대비 너무 많이 올라와서 좀 많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조정이 좀 더 크게 나왔을 때 들어가려고 제가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던 종목인데요. 주가가 한 요정도 레벨까지 빠지면 가장 좋은데 여기까지 빠지지가 않고 지금 계속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최근에 낙폭 나올 때도 이렇게 지수가 빠질 때
소폭만 빠지고 말아버려가지고 조금 아쉽긴 합니다. 여기 요 정도까지 빠졌으면은 가장 좀 최적의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기다리다 그래도 이 종목을 놓치는 것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이라도 일단은 뭐 분할로라도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탄소 포집은 앞으로 이렇게 뭐 철강 산업이나 발전 산업이 뭐 완전히 이제 친환경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은 탄소 포집은 이제 필수 뭐 소비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탄소 포집에 필요한 탄산칼륨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현재도 지금 올해 당기 순이익이 한 2천억 정도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 시총이 1조 1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현저히 저평가죠. 한 퍼로 따지면 한 6 정도, 6도 채 안 되는 정도죠. 내년에도 당기 순이익이 한 1,400억 정도 예상되니까 내년 기준으로 해도 올해는 뭐 일시적으로 조금 커졌다 하더라도 한 1,400에서 한 1,500억 정도는 매년 나오는 앞으로 나올 기업입니다. 그러면은 1조 1천억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도 퍼가 한 10배 정도는 돼야지 뭐 정상적인 평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정이 나왔으면 좋긴 한데 지금 현재 한 13만 원 정도 근처에서는 일단은 분할로라도 매수를 좀 해놔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탄소 중립, 그다음 친환경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유니드든 대장 역할을 톡톡히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종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높은 가격에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크게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천천히 분할로 이렇게 모아가는 게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한 13만 원 정도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 한번 매수하시고 좀 더 빠지면 한 12만 원 정도에서는 뭐 2차 매수, 그리고 손절은 한 11만 원 정도가 깨질 때는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라인이 깨지면, 여기가 깨지면 이제 완전 다시 8만 원대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11만 원을 손절 잡고 요 아래 구간 13만 원에서 11만 원 사이에서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유니테스트입니다. 이 종목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주가가 좀 많이 빠집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 연초에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 거의 비슷하게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다시 또 이렇게 삼성전자보다 먼저 돌렸죠.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차트를 올리는 이유가 이 종목은 반도체 후공정 장비가 한 50% 그리고 지금 태양광 쪽으로 지금 한 50% 정도가 사업 영역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쪽이 기존에 있는 태양광 그 패널이 아니라 뭐 새로운 신무질로 만드는 태양광 패널로 이렇게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나왔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그 기술 개발이 거의 완료 시점에 왔다. 그리고 이제 공장을 새로 착공을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날 이렇게 급등을 하고 금요일로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페로브스카이트라는 뭐 새로운 물질이랍니다. 그래서 태양광 패널이 기존에는 검은색 반투명이었죠. 반투명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흰색으로 투명 필름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일반 뭐 건물이나 빌딩의 유리 바깥에 이렇게 부착해서 이렇게 발전용으로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효율도 더 높고 생산 단가도 많이 싸기 때문에 유망한 뭐 태양광 그쪽 분야다. 그래서 유니테스트는 저희 나라에서는 태양광 그 이제 새로 나오는 페로브스카이프 관련해서는 가장 기술력이 뛰어나고 가장 대장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니테스트가 한번 이렇게 탄력을 받고 반도체 업황과 함께 타고 올라가면은 거의 한 상승 분위기가 아마 2년 뭐 3년씩 이렇게 우상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는 현재는 그렇게 뭐 일봉으로 봤을 때는 낮아 보이지 않지만 이게 멀리 보면은 이제 시작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승으로 돌린 이후에 박스권을 만들고 상단을 돌파하고 지금 1차 눌림목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준봉의 중심선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6,500원 정도 근처에서 이렇게 매수하시면 아주 좋은 가격으로 매수가 되지 않나. 그리고 손절은 25,500원 정도 좀 짧게 잡고 가겠습니다. 이 종목도 좀 유니드처럼 좀 시간을 좀 길게 보고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종목은 A스토리입니다. 이 종목은 지금 한 3번 정도 이제 들고 왔는데요. 드라마 제작사입니다. 23일부터 방영 예정인 지리산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기존에는 뭐 킹덤 뭐 제작했었죠. 그리고 지리산이라는 드라마가 지금 뭐 티저 영상도 공개되고 이제 다음 주부터 TVN에 방영되고 넷플릭스도 동시 이렇게 업로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오징어 게임만큼의 뭐 큰 뭐 히트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뭐 우리나라 내에서 그리고 이제 동남아 쪽에서는 뭐 상당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지현이 예전에 그 별에서 온 그대 때 이렇게 히트를 한 이후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인지도가 상당히 있는 배우죠. 그래서 이번에도 조금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주가가 많이 급등했다가 이때 오징어 게임 이슈를 타고 이렇게 지리산 효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기분 좋은 정도까지 내려왔다. 그래서 한 4만원 근처에서는 이렇게 사야 되지 않나 예상됩니다. 뭐 약간 뭐 좀 높게 사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손절은 한 39,000원 정도만 깨지지 않으면은 요렇게 N자형 반등이 나올 시점이 아닌가.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주말 토요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다다음 주 되면 이렇게 한 번 정도 더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종목은 SL입니다. 이 종목은 이렇게 좀 빠지면 여기서 좀 이렇게 하자고 했었는데 빠지질 않고 있네요. 아무래도 실적이 너무 이렇게 잘 나오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최근 좀 각광받고 있는 게 이렇게 주가가 안 빠지는 이유 같습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 32,000원 정도 근처까지 이렇게만 내려오면은 여기서는 이제 매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좀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분할로 32,000원에 1차 사고 이렇게 뭐 한 31,000원에 2차 뭐 3만원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뭐 3차 매수 이렇게 3분할로 이렇게 매수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손절은 한 28,000원 정도 좀 깊게 잡고 이렇게 들고 가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전고점인 38,000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로 이렇게 전환되면서 살아남을 부품주 중에 뭐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전조등 부분은 없어질 수가 없죠. 전기차로 넘어가더라도. 최근에 뭐 전기차로 전환되는 속도가 좀 빨라졌다고 얘기하는데요. 뭐 이게 전기차로 가든 수소차로 가든 어쨌든 뭐 내연기관 남아 있든 간에 SL은 뭐 전조등에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좋은 종목이다.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이 나와서 이렇게 전 세계 뭐 자가용 시장이 좀 축소되는 뭐 우려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은 자가용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유 개념의 모빌리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요. 그때까지는 뭐 좋을 종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때는 이제 전 세계 예를 들어서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은 지금 만약에 10억대가 팔리는 자동차면은 그래 되면 한 절반 이상으로 줄겠죠. 이렇게 그래 되면은 조금 뭐 타격이 있지 않을까. 그때는 그전에는 괜찮을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많이 남았다. 완전 자율주행까지는 크게 보고 이렇게 가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상향이 나올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정 받을 때마다 이렇게 담아두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더 유리한 종목입니다. 오늘은 피보나치 조정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보나치 조정대는 주가가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으면 다시 또 재반등이 나오느냐를 수열로 이렇게 나타낸 보조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툴바에서 나와 있고요. 툴바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보면은 툴바 편집으로 들어가면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툴바 편집 이렇게 뜨면은 왼쪽에서 이렇게 찾으시면은 분석 도구에 보면은 이렇게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있습니다. 분석 도구에 피보나치 조정대, 이거를 화살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누르면은 이쪽에 되고, 적용하고 확인하면은 본인 그 차트 툴의 창에 이렇게 조정대가 표시됩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 개념은 여기 급등을 시작했던 점하고 이렇게 최고점이었던 부분까지 조정대를 가지고 그어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어보면은 선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보면은 여기가 고점 대비 한 40% 조정받았을 때 여기가 50%, 여기가 60%입니다. 보통은 이 세 선 안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60%까지 조정을 받고 반등이 새로 나왔죠. 그리고 또 위에서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이 고점하고 여기 저점을 나타내 보면은 여기서는 뭐 50% 빠지고 반등이 나왔고, 여기서는 또 다시 또 60% 빠지고 이번에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 조정대가 뭐 정확하다, 뭐 완벽하다고 이렇게 뭐 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것들과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분석하시면은 은근히 좀 잘 맞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보나치 조정대를 사용할 때 가장 그 기준이 되는 핵심은 외봉이라는 겁니다. 외봉. 이렇게 급등한 후에 한 번에 고점을 찍고 바로 빠졌을 때, 원사이드로 이렇게 빠졌을 때, 예를 들면 올라갔다가 이렇게 뭐 조정하다가 이렇게 쌍봉을 찍고 빠지면은 이 피보나치 조정대가 조금 잘 안 맞는 경우가 또 많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위에서 이렇게 매물 조정이 다 끝나버리고 나면은 이렇게 쭉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봉일 때 가장 잘 맞는다. 이렇게 외봉으로 떨어질 때. 그리고 다른 것과 이렇게 같이 보는 게 중요한 게, 보면은 이것도 지금 이렇게 오른 다음에 여기서 도찌가 나오고 이렇게 그 다음부터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이렇게 도찌. 그래서 도찌는 고점에 있을 때는 하락을, 그리고 저점에 있을 때는 상승으로 이렇게 반전의 의미가 좀 많이 있습니다. 도찌는. 그래서 이런 도찌를 보고 조정대를 그려봤을 때 한 요 정도 부분에서는 뭐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일단은 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조정이 나오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 반등을 크게 먹을 수 있다. 보면 이런 데도 도찌가 발생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도찌는 아주 뭐 차트 중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찌의 의미는 이렇게 봉이 되게 짧다는 건데요. 이거는 누르는 힘과 받치는 힘이 팽팽할 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서 그 힘이 팽팽하다는 것은 던지는 사람도 많은데 받는 사람도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히 조정을 받았구나 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이렇게 심리적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고점을 찍고 이렇게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제 여기쯤 오면은 밑에 꼬리도 달리고 위에 꼬리도 달리고 이렇게 서로 힘이 팽팽하다가 다시 또 이렇게 재반등이 나오는 거고, 이런데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피보나치 조정대 이거 하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는 뭐 도지나 여러 가지 또 뭐 이동평균선이나 위치나 이런 것도 같이 봐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확률이 커진다. 다른 종목을 한번 볼게요. 일진파워 이번에 급등 나온 종목인데요. 이것도 한번 보면은 피보나치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급등이 나왔죠. 그러면은 최고가까지 이렇게 나온 다음에, 이건 지금 좀 쌍봉이라서 조금 덜하긴 한데 그래도 이것도 60% 정도 근처에서 이렇게 요러고서 이렇게 반등이 나왔죠. 살펴보면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도지가 이렇게 자주 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이렇게 조정이 이제 거의 끝나고 다시 반등이 나오겠구나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이번에 또 반등이 나오기 전에는 보면은 여기 고점 찍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게 저점, 여기가 저점이고 고점이고 60% 저점. 이번에는 뭐 도치는 안 나왔죠. 그래서 이 근처에서는 이렇게 그래도 도치가 안 나왔지만 이렇게 장대까지는 아니지만 양봉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참고사항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면은 이런 것도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시는데 이건 우리 기술 차트인데요. 이것도 또 여기서부터 쭉 나왔다가 이게 지금 올라왔다, 외봉 올라왔다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온 거라서 이게 잘못 그렸네요. 이거 다시 그려야겠대. 여기까지 먼저 잡아야겠네요. 이렇게가 맞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상승했다가 60% 조정 받고 다시 재반등이 나온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또 다시 또 그래야 되겠죠. 여기 저점 대비 고점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는 또 반등이 안 나왔죠. 그리고 쭉 더 밀려버렸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이렇게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밀릴 때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대밀려 버리면 이런 데서는 손절을 빨리 잘라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죠. 이렇게 주식이란 게 무조건 뭐 100%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체가 나오고 괜찮네라고 만약에 매수하셨다면은 기다렸다가 뭐 올라가셨으면은 뭐 익절하시고 그 본인이 세운 기준을 이렇게 이탈에 빠질 때는 빨리 과감하게 잘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측했던 그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빨리 손절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그겁니다. 그래서 대응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차라리 안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오늘 피보나치 조정대에서 알아봤는데요. 피보나치 조정대에서 가장 핵심은 저점하고 고점을 이렇게 외봉으로 나왔을 때 조정을 받으면은 한 60% 내외, 40에서 60% 내외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뭐 도치 형태의 그리고 적은 거래량 등을 확인하고 들어가면 괜찮다. 그리고 핵심은 내가 예측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시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과감하게 빨리 손절을 해야 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급등한 종목의 눌림목을 공략해 볼 수 있는 유용한
보조지표가 피보나치 조정 대이다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맞는 게 아니니까 대응을 빨리빨리 해야 된다. 월요일도 모두 성공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